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과 지난 시간 수권, 기권을 각각 얘기하면서 상호작용을 얘기했어요. 네, 바람에 의해서 해류가 움직이고 또 무슨 그 바다를 지나가면서 기단이 바뀌고 성질이 달라지고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이런 영향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또한 우리 지구가 많이 아프답니다.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 지구에 걸쳐 일어나는 대기의 순환, 우린 이걸 대기 대순환이라고 합니다. 아마 첫날에 얘기했을 것 같은데요. 마치 우리 지구는 하나의 컴퓨터처럼 전 지구에 걸쳐서 이렇게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량과 지구 복사 에너지 방출량 차이가 이 대기 대순환을 만들게 되는데요. 적도는 아무래도 태양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지구가 사실 방출한 양이 적고요. 극지방은 반대로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지만 태양 에너지 적게 받지만 극지방은 태양 에너지를 적게 받지만 많이 방출하기 때문에 이 이 차이로 적도엔 에너지가 많이 쌓이게 되고요. 극지방엔 에너지가 적게 쌓이게 됩니다. 그러다 그 차이를 전달하는 역할, 그 에너지를 전달하면서 이 전체 지구의 에너지 불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해요. 적도는 적도는 뜨겁게 달궈지다 보니까 상승 기류, 극지방은 차갑게 냉랑되다 보니까 하강 기류가 만들어지고요. 북반구에서는 북풍, 남반구에서는 남풍만 불면 좋겠지만, 네, 우리가 전 시간에 봤죠? 전항력으로 인해서 공기의 경로가 휘게 됩니다. 휘게 되다 보니까 위더별로 무역풍, 그리고 편서풍, 극동풍을 각각 형성하게 돼요. 즉 어떻게 보자면 적도에서 공기가 상승하게 되고 극지방에선 공기가 하강하게 되니까 하강된 공기가 이렇게 흘러가면 좋겠지만 흘러가고 적도에서 상승한 공기가 또다시 극지방으로 그 상공에서 높은 상공에서 이동하면 좋겠지만 전압력 때문에 이게 휘게 돼가지고 가지 못하고 중간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예, 이게 그 끝까지 뭐 북극 극지방에서 시작된 바람이 그 대기 이 지표상에서 부는 바람이 적도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끊기게 되고요. 또 어, 적도 지방에 그 적도 높은 상공에서 시작된 바람이 극지방 높은 상공까지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땅으로 꼬꾸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역풍, 편서풍, 그리고 극동풍을 만들게 되죠. 앞서 말한 해류의 순환, 우리가 지난번에 쿠르시오 해류, 북태평양 해류 얘기하면서 해류 순환도 얘기했었는데요. 이 방향도 대기 대순환의 영향을 받아서 무역풍의 영향, 편서풍의 영향, 극동풍의 영향을 받아서 각각 휘어져서 경로가 형성되게 됩니다. 자, 이런 순환은 기후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지구 외적인 요인부터 보면은 일단 자연적인 요인부터 볼게요. 자연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지구 외적인 요인부터 보면은 자전축 경사는 우리가 맨날 보고 있는 우리가 흔히 외웠던 그 휘어진 지구본 딱 그 정도로만 휘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계속 변합니다. 어, 경사 방향이 계속 변하게 돼요. 그리고 자전축 기울기도 계속 변하게 돼요. 그리고 지구 공전 궤도는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태양을 중심으로 한 동그란 원이 아니라 타원입니다. 타원인데 이 찌그러진 정도, 인심률이 변화하기도 합니다. 지구 내적으로는 화산재로 인해서 지구의 반사율이 변화한다거나 수륙 분포, 대륙이 많은지 바다가 더 넓은지에 따라서 그 비열 차이 때문에 온도 변화가 좀 생기겠죠. 그리고 지표면 상태, 빙하가 많이 돋보이는지 이런 것들이 요인이 되어서 기후가 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기온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인간인데요. 화석연료, 그리고 산림 벌채, 도시화 등 이 지구의 지표면 상태를 바꾸고 이 지구의 이 대구 다 돋보이는 대기의 성분을 바꾸면서 이 기후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기온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글로벌 워밍, 그리고 요즘에는 좀 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글로벌 히팅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구 온난화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게 허황된 얘기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대기 중 온실기체가 증가하면서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기체가 증가하면서 이 온실 효과가 강화되어
지구 평균 기온이 실제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지구 표면에 덮고 있는 해수의 부피가 팽창하고 있고요. 대륙 빙하들이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어요. 기후대가 변해서 생태계가 변하고 있고요. 변한 생태계 속에서 식량 생산량도 감소되고 질병도 증가하고 그 변해진 기온에 이 변한 기후에 더욱더 강하게 기승을 부릴 수 있는 질병들이 증가하고 기상이변 발생 횟수도 그리고 강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변화의 결과 대표적인 엘니뇨와 라니냐를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평상시에는 무역풍의 영향 때문에 태평양 동쪽의 따뜻한 해수가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한쪽에 너무 물이 쌓일 것 같은데요. 한쪽에 너무 표층물이 쌓일 것 같은데요. 대신 동쪽에서는 이, 이 표층해류가 없어지는 거를 표층해류가 자꾸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용승이 일어납니다. 용승이란 심층의 차가운 해수가 표층을 올라온 현상을 얘기합니다. 서쪽에는 물이 너무 쌓이게 되겠죠. 표층 해수가. 대신 거기는 침강이 일어납니다. 침강이란 표층 해수가 심층을 가라앉는 걸 얘기해요. 이러면서 용승과 침강도 계속 일어나면서 이 태평양의 따뜻한 해수와 그리고 차가운 해수가 섞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무역풍이 평소보다 약해지면 어떨까요? 평소보다 약해지면은 어, 서쪽으로 가야 되는 표층 해수가 많이 가지 못하니까 그만큼 용승과 침강이 적게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이 태평양 동쪽에는 차가운 해수가 올라와 줘야 되는데 많이 올라오지 못해요. 많이 올라오지 못하고 따뜻한 해수가 더 많이 보이다 보니까 기온에도 영향을 주겠죠. 밑에가 따뜻하니까 더 많은 상승기가 생기면서 홍수가 일어납니다. 서쪽에서는 평소보다 차가운 해수가 따뜻한 해수가 몰리고 차가운 해수가 좀 침강하고 차가운 해수들이 밀어줘야 되는데 밀어지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운 해수가 더 많이 모여서 어, 하강기류가 만들어지고 가뭄이 일어납니다. 이 현상이 엘니뇨라는 현상이에요. 무역병이 평소보다 강하게 작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강하면은 차가운 횟수가 올라가야 되는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가게 될 거예요. 무역풍이 세지게 되면은 뜨거운 횟수가 더 많이 이동하게 될 거고요. 표층 횟수가 더 많이 이동하게 될 거고 그 결과 심층 횟수도 더 많이 올라올 겁니다. 용승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동쪽은 평소보다 차가운 횟수가 더 많이 고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와야 되는데 가뭄이 일어납니다. 서쪽에서는 따뜻한 횟수가 평소보다 더 많이 고이게 됩니다. 상승기가 더 많이 형성되겠죠? 홍수가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라니냐라고 하는 현상이에요. 물론 엘니뇨와 라니냐는 평 예전부터 일어났었지만 오늘날 무역풍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무역풍이 약해지거나 강해지면서 더 이상 기후 때문에 더 많이 일어나고 더 강도가 세지고 있습니다. 이상 기후 하면은 태풍을 또 얘기할 수 없죠. 빼뜨릴 수 없죠. 태풍은 강한 바람과 비를 동반하는 기상 현상을 얘기합니다. 수온이 약 27도 이상인 위도 5도에서 25도 열대 해상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이 17m/s 이상으로 성장한 열대 저기압을 의미하는데요. 상승한 공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하는데 이 응결하면서 열 에너지를 방출하게 돼요. 그리고 그 에너지로 공기를 계속 가열시켜서 성장하고 태풍이 되는 거죠. 즉 태풍이 크게 성장하려면 지속적인 수증기의 공급이 필요한데요. 찬바다 위를 지나거나 혹은 이제 북상하여서 육지, 뭐 이제 중국이나 일본, 우리나라 등에 상륙하게 되면은 수증기나 열의 공급이 줄어들면서 세력이 약해집니다. 전체적으로 상승 기류가 발달하게 되는데요. 중심부에 갈수록 두꺼운 저군형 구름이 생성됩니다. 상승 기류, 네, 상승 기류가 세다 보니까 저군형 구름이 생성되고 많은 비가 내리고 강풍이 붑니다. 하지만 상승 기류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태풍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약 50km에 이르는 태풍의 눈이라고 하는 그 구간은 약한 하강 기류가 나타나요. 날씨가 맑고 바람이 약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가운데 살짝 비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대기 대순환의 영향을 받아 무역풍의 영향으로 북서쪽으로 진행합니다.
하지만 위도 25도에서 30도 부근까지 가면은 편서풍의 영향을 받으면서 북동쪽으로 진행하게 돼요. 하지만 이제 태풍이 이렇게 돌다 보니 반대로 볼까요? 태풍이 어 잠시만요. 아, 갑자기 헷갈리네요. 위험 반원과 안전 반원. 갑자기 저기압이다 보니까 얘네가 저기압이다 보니까 역시 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대로 저기압이다 보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게 되는데요. 불어 들어가게 되는데 북반구에서는 태풍 진행 방향 오른쪽에 오른쪽 부근이 태풍의 이동 방향과 태풍 내 바람 방향이 같으면서 풍속이 상대적으로 강해집니다. 여기 우리가 위험 반원이라고 얘기하고요. 반대로 북반구 반대로 왼쪽 지역은 태풍의 이동 방향과 태풍 내 바람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풍속이 상대적으로 약해지는데 여기 우리가 안전 반원이라고 얘기해요. 태풍 역시 태풍 역시 원래는 에너지 불균형, 적도에 쌓이는 불균형과 반대로 그렸네요, 제가. 그쵸. 그쵸, 그쵸.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순간적으로 헷갈렸습니다.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반시계 방향으로. 그러다 보니까, 네, 그쵸. 오른쪽은 이 진행 방향과 바람 방향이 같고, 반대 방향은, 왼쪽은 이동 방향과 바람 방향이 반대고. 그쵸. 순간적으로 저도 얘기하다 보니까 말이 꼬였네요. 뭐, 아무쪼록, 아무쪼록, 태풍도 원래는 적도 지역에 쌓인 에너지를 극지방으로 이송하는 역시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생기는 어쩔 수 없는 기후 현상이긴 했는데요. 또 요즘에 또 이상 기후로 인해서 또 태풍이 세지고 더 위험해지고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기후 변화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1992년에 유엔 기후 변화 협약을 체결하여서 온실기체 배출량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했고요. 97년에 교토 의정서를 채택함으로써 온실기체 배출량이 많은 선진국들이 좀 의무를 강화해야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는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2015년에 파리 신기후 체제라고 하여서 각국 사정에 맞춰서 온실기체 줄이는 방안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그 이행을 국제사회가 공동을 검증하기 위한 약속을 체결하겠습니다. 기후변화를 위해서는 각 국가 간의 협력도 필요하겠지만 개인의 노력도 필요한데요. 냉방, 난방 온도 조절한다거나 일회용 컵 사용 같은 것을 자제한다든가 도보 및 대중교통, 우리 자동차 매연 대신에 도보 및 대중교통, 전기 제품, 대기 전환 절약 등의 노력을 할 수가 있겠죠. 밑에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다큐멘터리 내용을 조금 가져와 봤어요. 오늘 지난 시간부터 기후에 대한 얘기하고 또 오늘은 특히나 이상 기후에 대한 얘기 좀 하고 있는데 최근 지금 선생님이 영상을 찍고 있는 24년을 기준으로 최근에 이상 기후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상 기후에 대한 위험성들이 중요성들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2021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만에도 5,500여 건의 산불이 발생했어요. 우리나라에도 안동이나 이런 지방들의 산불이 크게 발생했습니다. 세계 각지에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산불은 가물을수록 그쵸 습도가 낮을수록 더 잘 일어날 텐데 미국 캘리포니아의 오르빌 호수는 모두 말라버릴 정도로 2년 만에 물줄기가 모두 말라버릴 정도로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지구는 컴퓨터와 같아서 어디가 가물으면 또 어딘가는 홍수를 입게 됩니다. 일본, 중국, 벨기에, 독일 등은 또 홍수로 피해를 입게 돼요. 한여름에도 선선한 날씨여서 에어컨도 설치하지 않아 가고 많았던 캐나다 밴쿠버는 갑자기 21년도 여름에 진짜 장렬하는 여름을 맞게 됐고요.
그 결과 바닷속 물고기와 조개들이 물속에서 화상을 입을 정도였습니다. 미국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겨울에도 굉장히 쾌적하고 따뜻했던 지역이었는데 영하 10도까지 이르르고 폭설이 내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후변화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피드백 현상 때문인데요. 피드백을 보통 좋은 의미에 쓰지만 피드백은 되먹임 현상이에요. 산불 같은 경우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증가시키고요. 해빙을 녹이면서 아래에 묻혀있던 메탄을 배출시킵니다. 온실효과를 더욱더 강화시킬 거예요. 즉, 조그만 변화,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낸 조그만 변화가 나중에는 인간이 노력하더라도 지구가 이미 자생 능력을 잃어버려서 스스로 뜨거워질 겁니다. 스스로 온실효과, 스스로 기후변화를 일으킬 거예요. 우린 이 순간을 티핑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티핑 포인트를 넘어가면은 우리가 흔히 보던 산호초, 아름답게 꾸미는 산호초, 그리고 북극을 뛰놀던 북극곰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인간도 그 피해자가 되겠죠. 우리가 첫 시간에 퍼런 별, 푸른 점, 우리 지구를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푸른 점이 붉은 점, 정말 뜨거운 땅덩어리가 되는 데는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우리가 지구를 생각해야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지구에 대한 이야기를 총 7시간, 1000시간까지 포함해서 7시간 동안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 컴퓨터 같은 지구를 많이 얘기했다면 이제는 지구 바깥으로 나가 봅시다. 다음 시간부터는 우주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고생하셨고 우리 다음 시간엔 우주로 나가 봅시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